자, 엑셀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관한 것. 스프레드시트라는 건 뭐냐면은요, 표계산이라 그래, 표계산. 가로, 세로 줄 쳐놓고, 거기다 데이터 입력하고, 합계도 내고, 평균도 내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라 그래요. 그런 스프레드시트 중에 엑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예. 엑셀 이전에는 로터스 1, 2, 3라는 것도 있었고, 옛날 8비트 시절에는 뭐 비치 칼크라는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첫 번째가 글자, 문자 데이터라고 하죠. 한글, 한자, 영어, 특수문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숫자가 혼합된 거. 단순히 숫자만 쓰는 거는 숫자지만 뭐 A37 이런 거, 홍길동 123 이런 거는 다 문자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엑셀에서는 얘들이 뭐가 된다? 왼쪽에 정렬이 되죠. 왼쪽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요, 숫자를 글자로 만들고 싶어요. 숫자를 글자로 만들고 싶을 때는 헛다운표를 칩니다. 헛다운표를 치는데, 자 보세요. 0001 써야 되는데 1만 나온단 말이야. 0001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헛다운표를 치고 0001 쓰면은 글자로 인식이 돼서 앞으로 간다 이거죠. 이렇게 헛다운표를 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하죠. 는 100 더하기 200이라고 쓰면 300이라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다 헛다운표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글자로 나오는 거예요. 수식이 글자로 나오는 거죠. 헛다운표를 쳐야. 안 하면 명령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과가. 예. 그 다음에 데이터가 길어. 보세요. 지금 길잖아요. 여기다가 숫자를 더 쓰면 어떻게 돼요? 막 밀려나가죠? 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막 쓰잖아요? 그럼 알아서 벌어져요. 숫자는 알아서 벌어지는데 글자는 알아서 벌어지지 않아요. 알아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른쪽 셀이 비어있으면 연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이죠?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다 글자를 딱 쓰잖아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 숫자나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막혀버리죠. 요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요걸 지우면 다 보이는 거고,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거기서 끝난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를 동일하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블럭을 잡아서 안녕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똑같이 들어간다. 컨트롤 엔터를 친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이런 거 안녕 알트 엔터 치고 친구야, 알트 엔터 치고 반갑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네, 세 줄이 들어가는 거죠. 알트하고 엔터를 치면 두 줄, 세 줄 막 들어가는 거죠. 알트 엔터 치는 건 아시죠? 네. 자, 1번 문제 볼까요? 셀에 입력한 내용이 문자열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뭐냐? 헛다운표 2001 글자죠. 문자면 되죠. 120 곱하기 20은 뭐예요? 120 곱하기 20이라고 뜨겠죠. 2.54 2 플러스 04는 뭐예요? 2.54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2.54 알파벳 2 플러스 04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숫자라고, 숫자. 2.54 곱하기 10의 4승이란 숫자라고. 지수 10의 몇 승 이런 거죠. 엑셀 97 뭐 이건 숫자랑 글자가 결합됐으니까 당연히 문자, 글자로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자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문자다. 오른쪽에 셀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한 셀의 너비보다 긴 문자를 입력되면 다음 셀에 걸쳐서 표시된다. 맞는 말이죠?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Alt하고 엔터 치죠? Shift 엔터가 아닙니다. Shift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 치면 내려가고 Shift 엔터 치면 올라가지. 엔터 치면 내려가잖아요. Shift는 반대잖아.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Shift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고. 어머 처음 보는 느낌처럼.
자, 그 다음에 여러 여기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했어요. 여러 개 시트를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 그룹이라고 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F의 네 번째에다가 100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밑에 시트 2번에도 100 들어가고 시트 3번에도 들어가고 시트 2번에도 100 들어가고 시트 1번에도 100 들어가고 똑같은 곳에 들어간다. 시트를 여러 개를 선택하고 그거는 우리 설명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 우리 책에는 여기 밑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한 후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뭐가 이제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된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거기 나온 거죠. 자, 숫자 데이터는 뭐예요? 0에서 9까지의 숫자 더하기 빼기 소수점 쉼표 통화기호 달러기호 뭐 퍼센트기호 지수 아까 플러스 이런 거 대문자 소문자 이런 걸 혼합해서 쓰면 뭐가 된다? 숫자가 된다. 근데 플러스가 두 번, 세 번 나오면 안 되죠. 쉼표가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로 찍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1, 2, 3 이렇게 쓰면 그건 글자가 되는 거죠. 5.3이라고 쓰면 뭐예요? 5.3 숫자지만 5.3.7 쓰면 어떻게 돼? 글자가 되는 거지 그때는. 예. 달러도 너 달러 여러 개 쓰고 20 그러면 20달러라는 뜻이 아니라 글자가 되는 거죠. 예. 오른쪽에 들어가죠. 그 숫자는 중간에 빈 고급액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빈칸이. 특수기호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 예. 그 다음 요건 뭐예요? 1이란 글자와 3이란 글자를 더하면 글자잖아. 따옴표에 들어간 글자거든요. 근데 숫자처럼 생겼잖아. 막 1A 더하기 3B 그러면 에러가 나겠지만 1 더하기 3이니까 1과 3은 당연히 4지. 아무리 글자라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어요? 못하시는 표정을 딱 지으시는데 자, 여기다가 A라고 쓰고 여기다가 3이라고 쓰고 2라고 쓰고 3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다 헛다운표 치고 4라고 치면 얘는 글자잖아요. 글자. 그러면 는 이거랑 다 더하면 얼마야? 굳이 9 맞잖아. 2, 3 다니까. 근데 주책마켓에다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뭔 소리야? A를 어떻게 더하? 이렇게 A는 못 더해 이거잖아. 더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숫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와 3 밖에는 없죠. 함수를 쓰게 되면 얘는 빠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꾸역꾸역 더한 거잖아. 3개를 강제로 더할 때는 숫자처럼 보이는 건 숫자가 돼요. 계산이 돼요. 그러나 함수는 예외예요. 함수로 명령을 걸 때는 순수한 숫자만 숫자가 계산이 되는 거지. 요 4는 글자잖아요. 원칙이 원래가 계산해서 빠져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이런 걸 내면 편하단 말이야. 출제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지. 는 2 더하기 3 당연히 오죠. 는 따옴표에다 2 더하기 3 그러면 2란 글자와 3이라는 글자를 더하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글자는 글자지만 숫자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더해준다고. 이건 돼요. 연산자를 이용할 때는 되는데 함수를 이용할 때는 안 된다. 함수를 이용할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음수를 쓸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든지 괄호를 쓰면 돼요. 괄호에 3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 괄호 안에 써도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분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5
한 칸 띄고 2 나누기 3 그럼 뭐야 5와 3분의 2 5와 3분의 2 6 한 칸 띄고 3 나누기 6 그럼 뭐야 6과 2분의 1이네 6과 6분의 3이나 6과 2분의 1이나 똑같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2분의 1은 어떻게 했어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은 1 나누기 2라고 쓰면 안 돼요 1월 2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0 한 칸 띄우고 0 한 칸 띄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분수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다가 큰 숫자 쓰고 한 칸 띄우고 분수 쓰면 된다. 근데 순수한 그냥 단순한 분수 같은 걸 쓸 때는 어떻게 된다? 0 쓰고 한 칸 띄우고 분수식을 쓴다. 그냥 분수식을 쓰고 5 나누기 7 그러면 5월 7일로 나온단 말이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셀의 너비가 긴 건 뭐예요? 이거 길잖아. 지수 형태로 나타난다. 1 곱하기 10의 16승이라는 지수 형태로 나타난다. 자, 1번 문제. 숫자를 입력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잘못된 것은 뭐예요? 숫자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에는 0부터 9까지 수와 플러스 마이너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괄호 열 괄호 그 다음에 컴마 뭐 슬래시 달러 뭐 이런 게 있대. 되게 헷갈리네. 맞는지 틀리는지. 2번 분수를 날짜로 입력할 수 없게 하려면 0 한 칸 띄고 1 나누기 2와 같이 자 음수 앞에는 마이너스 기호를 입력하거나 괄호를 쓰면 되고 일반 수적인 숫자 서식은 소수점 2 플러스 기호 등을 통해서 몇 자까지 표현한다? 11자까지 15자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보세요 제가 숫자를 20자리 썼어요 20자리 썼는데 어떻게 발생하나 보세요 분명히 제가 여기 6, 7, 8, 9, 0 썼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려버렸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정확하게 15자리까지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15자리까지 15자리 넘어가는 건 무조건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가 발생한다 그 얘기지 보시면 이거 몇 자리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자 11자로 표현하잖아 얘는 숫자 표현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몇 글자 안 되지만 최대 활성화를 11자까지 표현한다 이렇게. 네 번째가 틀렸네요. 워크시트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왼쪽에 정렬되는 거는 문자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 공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숫자에는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죠. 5 한 칸 띄고 7 이렇게? 5 한 칸 띄고 7? 그럼 글자지 뭐 글자가 되는 거지. 예, 그 답은 두 번째가 된다.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써요? 날짜나 시간도 오른쪽에 정렬이 돼요. 즉 숫자처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같이 입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날짜를 쓰고 한 칸 띄우고 시간을 쓴다. 날짜와 시간을 구분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한 칸을 띄워준다. 그때는. 그 다음에 뭐 2015 빼기 08 빼기 17 아니면 2015 슬래시 08 슬래시 17 그래서 년월일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시간은 콜론을 이용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로 구분한다. 12시간제 표시할 때는 뒤에다 AM, PM 쓰면 되고 24시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15시 19분 그러면 어떻게 돼?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4시간 쓸 수 있고 날짜 시간은 대소문자 구분 없이 입력이 가능하고 알아서 AM, PM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3시 19분이라고 쓰고 뒤에다 PM이라고 쓰면 뭐야?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이때 PM을 AM을 소문자, 대문자 구별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연도를 올해가 2015년이니까 15 빼기 이렇게 썼단 말이야. 15년도 그럼 몇 년도 15년도가 된다? 2015년. 30년 그럼 뭐야? 1930년. 29년 그럼 뭐야? 2029년. 그럼 1910년을 쓸 때면 어떻게 돼? 1910이라고 써야지.
그냥 1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2010년도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 입력할 때는 컨트롤 세미콜론, 시간 입력할 때는 컨트롤 콜론,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니까 컨트롤 콜론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도 숫자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어간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는 문제도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메모는 뭐예요? 메모 무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메모 삽입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메모 삽입해서 끌고 다닐 수도 있고, 메모를 항상 표시하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끌고 다녀서 움직일 수도 있고,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또 고칠 수도 있겠죠. 맞춤, 자동 맞춤. 그럼 어떻게 돼요? 글자 키 크게 맞추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막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고 뭐라고 쓰고 그러면 알아서 그 너비만큼 딱 벌어진다. 메모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메모예요. 새 메모. 어떻게도 갈 수 있다. Shift F2번 누를 수도 있고요. 검토란 탭에 가시면 어디 가느냐? 검토란 탭에 가시면 여기에 메모 그룹에 새로운 메모, 뭐 이전 메모, 다음 메모 다 나타납니다. 메모를 모두 표시해라 그러면 숨겨졌던 게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메모 삭제할 수도 있고요. 윗줄은 뭡니까? 윗줄은 글자 위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내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자 여기다 이제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홍길동이라고 쓰고 뭐야 여기다가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예. 윗줄을 설정하는 거죠. 윗줄을 설정하는 거예요. 윗줄 편집. 멋진 형라고 쓰면 근데 윗줄을 표시하라 그러면 멋진 형라고 나오는 거죠. 얘를 안 보이고 싶을 때는 표시하지 마라 그러면 안 보이고, 표시해라 그러면 보이고. 보통 우리 워드에서는 각주라는 말이 나와요. 각주. 그 문서 하단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각주. 근데 얘는 윗주니까 글자 해당하는 글자 위에다가 바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윗주라는 거. 자동 채우기 먼저 해보셨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가 월요일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 하면 쭉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층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뭐가 되지? 내려가도? 근데 2라고 쓰고 여기 2를 썼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려가면 올라가면 그때는 바뀌어요.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0까지 가면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1월, 2월, 3월, 4월 하면 12월이 끝나니까 12월 다음에는 다시 1월로 돌아오겠지. 13월이 아니라. 자, 동일한 데이터가 있을 때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라고 쓴 거를 훑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송길동을 훑어버리면 똑같이 나오지 뭐.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의 숫자만 집어넣고 7을 집어넣고 나서 우리가 쭉 훑으면 어떻게 돼요? 복제가 되고, 7을 컨트롤 키 눌러서 훑으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고. 두 수를 집어넣고 나서 두 수를 집어넣고 이 두 수를 집어넣고 나서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그 숫자의 차이만큼 변하는 거죠. 두 수의 차이만큼. 혼합 데이터는 뭐라고요? 1층 1층 여기는 5층.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내려가면 아시겠죠? 숫자만 쓸 때는 숫자를 쓸 때는 숫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숫자랑 글자를 결합했을 때는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1학년
여기는 5층 3층 이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이렇게 3개 하나씩 뛰어가면서 하지 뭐. 날짜는 어떻게 돼요? 날짜는 하루씩 증가돼요. 2개를 집어넣으면 2개 날짜 간격만큼 변화되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시간도 자 시간은요 분과 초는 증가되지 않아요. 시간 단위로 1시간 단위로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집어넣고 나서 얘를 그냥 자동 채우기를 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루씩 증가가 되는 거죠. 하루씩. 그런데 시간을 집어넣고 나서요 자동 채우기가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늘어나도 시가 늘어나는 거지 분초는 안 늘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오늘 시간을 쓰고 15시 30분 20초를 집어넣으면 이것도 10분초를 한번 바꿔볼까요? 10분초로 시간 10분초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차이가 10분초로 다 증가가 되지. 여기는 20초 차이가 나고 3분 차이가 나나? 4분? 4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4분 20초씩 증가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얘가 15시 26분 50초다. 그러면 3분 30초씩 차이가 나나요? 3분 30초씩? 그럼 3분 30초씩 증가되겠죠. 그런 거 알아서 움직이겠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뭐 차이가 이렇게 나겠지. 알아서. 너너를도 그렇고. 자 사용자 추적 목록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어요? 오피스 단추에 들어가서 보이시죠? 가불병정 자축인묘 진사음 이런거 여기에 보면 뭐 사장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써가지고 증가시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거는 뭐 건들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수작업으로 입력한 거는 뭐다 다 삭제가 가능한 거죠. 이런 건 다 삭제가 가능합니다. 주로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뭐 군대 계급이라든지 공무원 계급이라든지 회사의 직책이라든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명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장, 부장, 과장 이게 아니라 소장님 계시고 주임 있고 직원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단계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센터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단계가 간단합니다. 그럼 그렇게 입력해 놓으면 돼요. 우리가 편한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 채우기 연속하는 거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풀어 보시고 나서 얘는 이해가 안 돼요 하는 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자 89번의 그래픽 개체. 여기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연속 데이터 대화 상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채우기 홈에 가서 어디 가서 편집에 가서 편집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 편집위에 가서 채우기가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이거는 뭐야? 이건 아닌데?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1하고 3 넣고 블록 잡아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연속 데이터라고 있어요. 이거 그림인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라고.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뛰면은 이런 게 떠요. 이렇게 선형급수 추세가 뭐예요? 일반적인 자동 채우기. 급수 추세는 뭐예요? 1의 3배, 3의 3배, 9의 3배, 3배씩 가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뭐로? 연속 데이터로 가서 행으로 갈래, 열로 갈래, 선형으로 갈래, 급수로 갈래, 날짜로 갈래, 뭐로 갈래, 단계를 어떻게 갈래, 어쩌고 저쩌고 선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답이 여기는 또 답이 달라졌죠? 달라지는 거예요. 연속 데이터에 들어갔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픽 개체. 클립아트는 뭐예요? 조각 그림이에요. MS사에서 제공해주는 조각 그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안에는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에 갖고 있는 내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고요. 도형은 뭔지 아시죠? 도형 네모 동글뱅이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햇님 얼굴 같은 거, 웃는 얼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Alt키를 누르고 그리면 어떻게 돼요? 셀렉하기만큼 딱딱딱 떨어져서 그리는 거고요. 쉬프트키 눌러서 그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 삽입에 가서 그리는데 쉬프트키를 눌러서 그리면은요 정방향으로 그려요. 정방향, 정사각형. 자, 선을 그려야 되는데 보세요. 이런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선이 똑바로 그려서 삐뚤삐뚤 그려지잖아요. 이때 쉬프트 눌러 그리면 수직, 수평, 수직 45도 딱 끊어져서 들어가요. 그냥 허투루 그려지는 게 아니라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리면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 45도 이렇게 움직여지고, 네모를 원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을 그린다 그러면 이런 원을 그린다 그러면은요 정확한 동을 정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고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워드아트는 뭐예요? 워드아트 우리 해봤어요? 여기 삽입에 가면 워드아트라고 있는데 워드아트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는데 멋들어지게 꾸미는 기능이에요. 예,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드아트란 기능도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우리 카메라 사용해봤어요? 카메라 대신에 우리 뭐 다른 거 써봤나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원래 셀은 크기가 요만한 건데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이면 높이가 어때요? 알아서 벌어지죠. 높이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넣고 싶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착각 복사를 해요. 원하는 곳에 가서 그림으로 붙여요. 그림으로 붙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런 것처럼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카메라라는 기능은 어디 있냐면요, 예, 찾아내야 돼요. 여기 가서 카메라라는 기능을 찾아가지고 추가를 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카메라로 착각 찍어요. 그리고 찍으면 그대로 찍혀 들어가요. 카메라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비가 다르고 높이가 달라. 얘는 너비가 넓잖아요. 그렇죠? 이 너비가 넓은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요. 이만큼 찍어요. 찍고 잠깐만 블럭을 이만큼 잡아서 카메라로 착각 찍어요.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붙는다 이거지. 카메라니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놓고 나서 카메라 착각 찍으면 그대로 붙는 거지. 그대로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하이퍼링크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쉬는 시간에 만족도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